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특징주, 지금 이 시각 특징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58분이긴 한데요.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최진욱 영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바로 종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 이 시각 특징주로 어떤 종목 꼽았습니까? 두산 에너비틱인가요? 네, 이거 네. 빠지면 선파겠죠. 네. 가볼까요? 예, 시간외로 또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뜨거운 모습들이었고, 네. 보니까 지금 한 7% 이상 또 올라가는 모습들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종목이 그 체코 원전 이번에 이제 수주 받아 그러니까 다시 했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세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즘 하도 뜨거운 이쪽에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그게 네. 오히려 부스트업이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외국인들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외국인들 매수 일단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제 밀고 들어오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거의 매수가 좀 잡히는 가운데 주가 강한 현상들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일단 아마 오늘 장중에 강하게 한 번 더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뭐 한 45,000원대 이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세는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체가 되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 있죠. 네.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쪽들이 오히려 좀 주가상으로는 좀 처졌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장 초반에는 강하지만 거기 레벨업을 좀 시도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후속 매수가 강한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투자 전략인데요. 지금 이제 엄두를 좀 못 낼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좀 윗골이 달 때 들어가는 전략도 있고 아니면 레벨업을 기도해서 한 번 뛰고 두 번 점프.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 오늘 공략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없으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진 말까요? 없으신 분들 지금 들어가기가 그렇죠. 좀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이거는 어차피 지금 추세 강화된다. 그럼 예. 추세 강화될 때도 약간 가다가 이제 약간 좀 이제 단기 평선 안에서 좀 쉬는 때 그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지금은 신규는 죄송하지만 네. 예,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탐나고 지금 벌써 앞서 한전 기술, 한전 산업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20% 가까이 튀어오르고 있어서 가고는 싶지만 안 된다. 아니돼요. 아니 하셔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라면 그러니까 고객이라면 예. 그 왜 막는다. 미리 안 사셨으면 이해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추가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다. 예. 네. 자, 우리 최진욱 본부장과는 어제 참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고, 이 종목이 왜 한 바로 그 종목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추가 하한가는 풀린 것 같아요. 펩트론으로 가볼 텐데, 현재 시각 어제 하한가였고, 지금 이제 한 마이너스 3, 4% 정도이기는 한데, 오늘의 펩트론 대응을 참 이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우시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뭐 지금 이제 약물 효과 지속 시간 늘리는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죠. 그 기술에 이제 1111이랑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뭐 일단 뭐 1111이 지금 다른 기업과의 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업무 체결 뭐 이런 소식 때문에 불확실성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려감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이게 멀티플이 계속해서 부여받았던 부분들이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빅파마 쪽에 대한 부분들 기술 이전 기대감 그런 어떻게 보면 모멘텀과 연속성으로 인해서 펩트론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해왔다가 지금 그거를 거의 한 이틀 만에 다 돌려버린 상황이죠.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오늘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이렇게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오늘 장 초반부터 밑꼬리를 달렸다가 지금 밑꼬리를 오히려 지금 올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봉의 지금 캔들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모습들은 일단 지금 펩트론을 아래에서 누군가를 매수 효과를 계속 긁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일라일릴리와의 기술 이전 부분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지 이게 아직 확정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 보니까 펩트론이 좀 아직까지는 좀 실망 매물이 아직 크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래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자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일단 지금 오늘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일단 저는 장 초반부터 저는 일단 이런 호가 움직임이라든지 체결량 속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매도를 하려는 물량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물량들도 받쳐주고 있지만 호가가 굉장히 저는 이제 위아래 10호가로 봤을 때는
좀 부담감이 많이 있는 호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로 긁어줘야 되는 호가에 대한 물량 자체가 워낙 많은 상황. 그리고 반대로 매도 호가 위쪽에 걸려있는 체결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누군가는 자금을 써가면서 페트론을 위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매수 주체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나마 일단 밑만 받친다. 그렇죠. 네. 그나마 좀 가능성 보자면 어제 금융투자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와줬는데 네. 금투에서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와줬다라는 것은 일단 단기성을 보고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트론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빠진 부분들, 그러니까 하한가가 나온 상황에서는 보통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좀 들어오는 물량들도 좀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만약에 밑꼬리를 좀 크게 달면서 종가 마감을 해주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양봉으로 전환해주고 좀 이 바닥을 좀 잡아주는 움직임이 안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재차 그 다음 날도 저는 좀 밀릴 가능성이 내일도요? 좀, 네, 그렇죠. 네.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호가는 결국에 매도 호가 물량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매수 호가 물량들이 좀 많은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네.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고객이라면 이제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여기서 끊을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좀 버텨봐야 됩니까? 이것도 어렵죠? 사실 이제 페트론을 내가 어디 구간에서 매수를 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재료는 일라일리 어쩔 거 아니에요. 들어오신 분들도 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는 그거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그 재료를 다시 돌려줄 만한 전환점의 모멘텀, 특히 이제 재료가 그렇죠. 나오는 게 이게 단기간에 꽤 나올까라는 기다려야 거죠. 된다. 그러니까 네. 아직 페트론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뭐 그런 사실 방안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박 기사 부분들을 확실하게 내비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저는 이제 만약에 고가에 지금 물려있다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 분할 손절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좀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일단 아직까지 뭐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장기 지속형. 그렇죠. 네. 페트론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자체는 워낙 저는 유능하다고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물량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 체크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보합권 유지한다면은 한 번쯤 추가 매수해서 판단을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을 통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구간까지도 계속해서 쭉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 최악의 상황 9만 원, 뭐 10만 원대까지도 깨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일단 어제 대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일단은 매도 물량 자체는 크지는 않다라는 점. 그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실망 매물이 어제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지주사 또 지역 화폐 건설주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따라서 세론 수남에 막 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지주사가 약간 힘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상법 개정안을 언제 발의를 하냐가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발의됐다라고 할 때 1차 세월이 있다는 거 아까 좀 그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역 화폐는 자 김민수 대표 네. 지금 2차 추경 얘기가 나오니까 또 2차 추경이 지원금이라고 하면 좀 그때까지는 짱짱하게 좀 살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역 화폐 쪽에서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 코나이 아마 전반적으로 다 봐주시죠. 예. 네, 일단 또 관련주들. 코나이도 상황 원래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정책 관련된 쪽들은 그렇게 강한 동력이 없다 그러면 약간 좀 소멸되는 게 맞는데 네. 주가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돈까지 지하면서 이걸 거점으로 삼아서 확대가 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햇빛연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저걸로 준다. 네. 그렇게 되면은 쓸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코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시총이 거의 이제 1조대 시도를 한다는 얘기는 활용돼서 좀 더 확장이 되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저는 중간쯤에서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봤었는데 네. 그냥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역화폐 관련된 쪽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원합니다. 예.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좀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뭐 웹캐시 코나이 빼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나이스 정보통신. 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대전 상품 사랑 상품권 이거부터 운영사입니까? 네. 구미 한 서너 개 정도 도시에서 2023년도까지 5조 7천억 누적 발행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충분히 될 텐데 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그러면 같이 연동된다라고 하게 되면 봐야 될 쪽 같고요. PR이 5배입니다. 네, 올해 선행 PR 5배고 PBR 0.5배. 이러면은 지금 시장의 기류에도 딱 맞는 종목 아닐까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근데 배당 거의 안 알려졌네요. 이쪽에서 이런 걸 발굴해야 이런 걸 발굴해야 매경이죠. 됩니까? 매경이죠. 네. 그래서 배당 예. 수익률 한 4% 정도쯤 되면은
그렇게 뭐 크게 부담 없는 수준 쪽에서 부각받는다 그러면 탄력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천적인 질문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드리면 이제 지역 카페주가 최근에 막 움직이고 또 어제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거 이제 운영사가 먹는 마진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코나에도 막 시초 1조를 향해 가고 그렇잖아요.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 몸을 맡겨야 됩니까? 이럴 때는 아니면 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금융 플랫폼화식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이제 또 이게 교육 지역 카페라는 그렇죠. 것이 예. 그게 이제 교육들이 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 쓸수록 좀 더 이제 그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커지는 게 약간 화폐 기능까지 붙어가면서 이제 나오는 흐름들로 나온다. 예. 그렇게 되면 혹시 써보신 적 있습니까, 앵커님? 저는 혹시 예. 애들 학원 보낼 때 서울 사랑 상품권 해가지고 그 할인 받아서 하게 되면은 예. 의외로 좀 뿌듯합니다. 저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네, 다 쓰시잖아요.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었을 때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과 이제 약간 이제 수요층은 넓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얼만큼 정부의 힘이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하는데 근데 코나이 기준으로 시총 1조 이상으로는 네. 일단 기대감은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역 화폐 관련주들 좀 봤습니다. 지역 화폐 관련주의 이제 그러니까 흐름은 하나죠.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수수료 많이 오면서 운용사들이 잘 나간다라는 건데 우리 김수 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이제 플랫폼화가 되면 뭐 지원금도 그걸 통해서 주고 네. 뭐 아니면 뭐 햇빛 영웅도 주고 용도 이재명 정부에서 많은 용도를 다 이런 지역 화폐 방식으로 바꾼다면 또 설명도 되는 거고요. 현재 네. 주가도 이제 거기에 좀 생각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주사들이요. 최재형 본부장 빠지는 척 하다가 또 수급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는 안 되는 봅니다. 네, 일단 상법 개정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추진력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추진력 부분들이 좀 빠른 그런 좀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좀 대통령 성격이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좀 출범하고 나서 일단 저는 뭐 상법 개정안은 뭐 지금 2, 3주 내로 뭐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어제 좀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상법 개정안 부분들의 기대감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렇다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사주 부분들을 대주주들이 방어 수단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으로 조금 계속해서 모습이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주사 쪽에서 가장 좀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하나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계열사들이 워낙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제 미래성장산업군에 있는 뭐 하나 에어로 방산 쪽도 가지고 있고요. 뭐 조선도 가지고 있고 엔진 쪽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재생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앞으로 부각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미래 성장 산업 모멘텀들을 계열사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하나 같은 경우 저는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앞전 고가 라인, 신고가 라인을 좀 영역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86,000원대를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86,000원대를 재이탈을 하게 되면은 위쪽에 좀 호가 물량을 결국엔 부담감을 안고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한번 재차 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이 네. 맞다라고 보는데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앞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 레인지 구간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각 특징주 좀 계속 개장 특징주를 보면요. 조선이 오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시스템 갖추고 관세 협상 얘기 나오니까 좀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대웅주 말고 김수 대표 네. 가장 뜨거운 반응이 성광밴드입니다. 거의 9%, 10%대까지 이대로 뽑겠습니다. 양봉을요. 성광밴드 어떻게 볼까요? 어제 네. 예, 증권사 외사에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네, 저희가 잘 아는 그 JP JP 형님들, 모건. 예. 네. 발음을 그렇게 굴리신 예. 네. 모간 형님께서 네. 예, 어제 한국 피팅 밸브에 대해서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중에 탑픽이 상공밴드입니다. 네. 예. 근데 저희 기억에 예전에 성광밴드를 강하게 밀면은 이게 하루 이틀 가다가 좀 꺾였던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예전 기억입니다. 예전 기억에. 예. 그래서 좀 그런가 싶긴 한데 뭐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밀고 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네. 지금 LNG뿐만 아니라 지금 FLNG 쪽에서 예. 골라 LNG와 그 노르웨이 골라 LNG와 이쪽들 좀 모잠비크 쪽에서도 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에서 예. 이 해양 플랜트는 저희가 알고 있는 조선기자재 쪽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의 3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오. 더 많이 당연히 에코하고 기호하고 할 때 들어가는 건 더 많이 들어가겠죠. 3배나? 3배나 들어간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다 그러면은 그걸 기대하고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FLNG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팅해야 될 게 피팅 멜버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들이 먼저 선수 쳤네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들인데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광인데요. 네. 태광 같은 경우도 지금 대 회장이 진짜 좀 네. 예고 좀 더티한 쪽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거기서 좀 주춤했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펀드멘탈은 이상이 없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게 또 반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요거 정도까지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광과 태웅 많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태광은 이쪽 이게 기자재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태웅은 막 풍력 기자재, 원전 이런 쪽으로 태웅을 가셔야 되는데 오늘 태웅, 태광이 다 좋고 성광 밴드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양 플랜트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 또 통상 관세 협상할 때 알래스카 LNG 또 그게 뭐 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럴 수도 부분까지도 있겠지, 예. 함께 좀 반영이 된다는 거. 성광 밴드 특징주를 좀 봤고요. 개장 현재 시각 오전장 키워드를 열어볼게요. 최진혁 본부장 축포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축포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축포라고 좀 키워드를 잡은 부분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일단 대표적으로 증권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일단 증권주 쪽에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 금리 하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반기 업황 역시도 일단 우호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증권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들이 매수세도 좀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투자 매력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상대적인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증권주들은 ROE로 접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ROE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 증권주들의 좀 밸류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일단 금리 하락기가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를 해주겠죠.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를 해준다라는 것은 결국 증권업종 쪽에서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더욱더 유리한 포지션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수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부동산 PF 충당금 같은 경우도 네. 어느 정도 전년 대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브로커리지 수익부터 IB 운영 수익까지도 대부분의 지금 증권업종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반기 대비 상저하고 흐름들이 저는 오히려 유리한 포지션이 증권업종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번에? 저는 너무 일단 많이 잘 올라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 특징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SK증권이나 뭐 이제 대신증권 이런 기업들은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후발 그럼 결국 이제 증권사. 증권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계속 들어와 준다 하게 되면은 네. 그리고 바닥에는 ROE 쪽에 순환매가 좀 많이 돌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천천히 기록을 본다 하게 되면은 바닥 쪽에 있는 증권주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의 오전장 키워드 찾아라. 찾아라. 그렇게 짧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찾아라. 뭐 정책 테마주죠. 네. 예, 그쪽 아까 이 우리 에커님께서 쭉 하셨던 거 모르고 제가 갖고 와서 어설프게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거기가 찾아주시죠. 거기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이번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가 강화되다 보니까 같이 좀 강화시킬 수 맘만 있는 먹으면 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과 그 정책 방향은 또 집중될 것이다. 네. 한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부분 건설입니다. 건설 쪽은 하반기까지 계속 들어갈 것 같고 특히 네. 내용들이 네.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얘기까지 원래 재건축 쪽 잘 안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쪽까지 완화 쪽으로 나오는 기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PF 사태 때문에 공급이 없었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봐야 되겠다라고 한 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대형 건설사 외에도 중형 건설사 쪽에서도 똘똘한데 이게 여기까지 밀려 있네라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네. 대표적으로 IS 동서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쪽으로도 보면서 종목들은 일단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큰 변화 없다 그러면 많이 빠진 거 회복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엔터입니다. 네. 엔터는 어제 보니까 중국에서 축하한다. 네.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 그러면서 과거한 빠른 반응 나오면서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암시가 나온다 그러면 엔터 쪽도 수혜를 받겠죠. 네. 뭐 그건 다 아시는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또 내용 중에서 주 4.5일째 일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력이 더 줄어들게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쪽들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AI 활용도를 높이고 뭐 스마트 팩토리 늘리고 로봇도 강화되고 하는 이런 구조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게 AI 되면 솔루션과 로봇.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로봇 쪽들은 또 그 어떤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될 때마다 또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일단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살짝 기다렸다가 다시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이제 어제까지는 좀 쉬웠고 이제 난이도는 네. 점점 올라간다는 이야기까지도 또 함께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